이 네 가지는 나이 먹을수록 죽도록 붙잡으세요. 60 이후에 우리들의 전성기가 찾아오지만 전성기를 맞이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나이 50에 들어서면 마음속에 쌓인 쓰레기들을 말끔히 치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버려야 할 것들을 치우다 보면 공허해진 그 속 공간을 채워야 할 것들이 있죠. 오늘은 우리 마음에 반드시 채워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넓어진 마음속 공간을 채워넣지 않으면 덩그러니 어디다 마음 쓸 곳을 찾지 못해 고독해지고 다시 쓰레기를 찾아가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독해져야 하죠. 나이 들수록 죽어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 첫 번째는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른 누구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다른 누구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생각과 시선이 중요합니다. 다른 누구의 행복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정과 행복이 중요하죠.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굳이 지금의 내가 훌륭하고 가진 게 많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엔 초라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건 그저 속 모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일 뿐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보듬어주면 충분합니다. 그동안 몹쓸 인간관계 때문에 나쁜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빼앗겼음에도 지금껏 버텨낸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는 대단하고 사랑받고 귀하게 여겨져야 할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제부터는 전통이나 관습, 관계라는 이름으로 누르고 있었던 것,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말이죠. 사람들은 모두 각자만의 우주를 갖고 있고 나의 우주는 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 사는 맛이 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내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기 시작하고 인생 사는 맛을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퍽퍽했던 세상도 다시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죠. 두 번째,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남을 위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10대, 20대까지는 부모의 의지대로 살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20대 말, 30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저 직장 생활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직장 생활이라는 것도 사실 알량한 그 돈 몇 푼을 벌려고 내 시간을 팔았던 거죠.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기에 50 이후가 참 좋은 이유는 자녀 양육과 치열한 직장 생활의 긴장에서 조금씩 벗어나 여유를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녀 결혼이 아직도 남아있고 은퇴 이후라도 경제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짓누르는 책임과 의무감에서 하나씩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책임과 의무감에서 벗어나 여유를 갖는 것과 맞물려 우리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능한 한 많이 가져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그간 깊었다면 마음 챙김 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치유도 하고 책을 읽으며 세상을 보는 식견도 넓히고 단 몇 줄이라도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글도 끄적거려 보고 힘찬 발걸음으로 공원도 걸어보고 좋은 사람과 만나 재미난 얘기도 나눠보고 이제부터라도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꿈과 비전입니다. 인생 후반전을 젊고 활력 있게 살아가기 위한 최고의 비책은 꿈과 비전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의심 없이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용기 있게 묵묵히 실천하며 그것을 향해 가는 거죠. 꿈과 비전이 있다면 어떤 일이 생겨나도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표가 있으니 방향을 잃을 일도 없죠. 50 이후에 무슨 꿈과 비전이 필요하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의 진짜 전성기는 60 이후에 옵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분들만이 이 멋진 전성기를 영접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는 몸이 고달프고 피곤할 때가 아니라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없을 때,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꿈과 비전은 좌절과 두려움을 날려버리고 여러분의 가슴이 빵빵해지게 도전정신을 만땅으로 채워줄 겁니다. 네 번째, 성장에 대한 몰입입니다. 은퇴 이후 하루하루 뭐하며 지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고독할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가 지루하다 못해 지긋지긋해서 이런 식으로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아주
큰 걱정입니다. 아주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50에 들어서면 그 전보다 더 빡세게 공부해야 합니다. 경기에 비유하자면 인생 후반전은 전반전과는 뛰어야 할 운동장도 경기 규칙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운동장에서 뛸 그 경기 규칙을 공부해야 하죠. 20대 중반까지 배운 것으로 직장도 잡고 사회생활하며 전반전을 잘 살아냈다면 인생 후반전을 잘 살아내기 위한 새로운 공부가 필요하죠. 결국은 배우고 성장을 위해 몰입하면 인생 후반전에 제2의 직업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50 이후에 행복해지기 위해 악착같이 많이 가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욕심을 부려서라도 많이 가져야 하죠.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나만의 시간, 꿈과 비전, 성장을 위한 몰입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건 더 많이 갖겠다고 욕심 부려도 됩니다. 내 자신의 발전을 위한 욕심은 가지면 가질수록 나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항상 옳은 것에 욕심꾸러기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5가지. 벌써 노후를 맞이했거나 혹은 아직 노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 가지 조언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불안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여러 가지가 정말 많지만 노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은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이미 은퇴를 한 사람들 모두 새겨야 할 노후 생활에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식을 버려야 모두 산다는 것. 자녀로 인해서 노부모가 죽게 되는 3가지 경우라는 섬뜩하고도 그냥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농담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로는 재산이 있는 부모가 손 벌리는 자식을 외면하면 맞아 죽고, 두 번째 경우로는 찔끔찔끔 주다가는 시달려 죽고, 세 번째 경우로는 다 내어주다가는 굶어 죽는다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라도 이런 불상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자녀들에게 물려줄 돈 없다고 선언하고 돈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해야 합니다. 자식들과 연을 끊고 연락도 하지 말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가 틀어져서 연을 끊고 살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을 버려야 모두 산다는 말은 자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돌보아 줄 자식이 없다는 것을 부모도 자식도 다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다 큰 자식들 결혼시켜주고 다행히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어서 살 집도 마련해 주었다면 부모로서 할 만큼은 다 해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자식을 독립시키지 못하고 뭐 도와줄 게 없나? 둘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나? 뭘 차려 먹고 있나? 애는 언제 낳으려고 하는 건지, 몇이나 낳을 건지를 시작해서 한도 끝도 없이 자식 집을 기웃거립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키웠으니 자녀도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 집을 기웃거리며 한 푼이라도 더 빼먹으려고 하고 심지어 부모 재산을 통째로 삼켜버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어 독립해서 나간 자식들은 이제 가족이 아닙니다. 따로 각자의 가정을 꾸려 사는 일촌지간의 친척으로 대하면 됩니다. 부모는 자식들 사는 거 간섭하지 말고 자식들도 부모 재산 넘보지 말고 사는 것도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자녀들에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또는 결혼할 때까지만 부양해 주겠노라고 그 부양 시간을 정하라고 하죠. 그리고 가능한 남은 재산은 연금 형태로 만들어서 매월 꼬박꼬박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월 생활에 필요한 돈이 나오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자식이 어렵다고 목돈 줘버리고 빈곤에 허덕이는 것보다 차라리 다달이 나오는 연금을 모아 자식에게 생활비라도 조금 보태주는 것이 그 두 가정이 다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 건강 유지에 가장 많이 힘쓰는 것. 나이가 들어갈수록 먹고 즐기고 여행 다니고 누리고 사는데 들어가는 돈은 점차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해도 이는 약해지고 소화 능력도 떨어져 젊었을 때처럼 마음껏 먹을 수도 없고 체력이 떨어지니 멀리 떨어진 곳으로 여행 가는 것도 쉽지 않죠. 친구를 만난다 해도 예전처럼 거나하게 마시며 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병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집니다.
복지제도가 많이 좋아졌고 또 실손의료보험도 늘어나서 걱정은 많이 덜게 되었다지만 그래도 의료비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나이 들어 재산을 탕진하게 된다면 10중 8구는 건강 때문이죠.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의 절반 정도가 인생 마지막 1년 동안에 쓰인다고 하니까 노후의 건강은 그만큼 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나이 들어 괜히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건강에 소홀하거나 나쁜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살다가는 재산을 탕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돈을 버는 일이라는 거 잊으면 안 되죠. 세 번째, 다 쓰고 죽기로 결심하는 거. 있는 재산 놔두고 검소하게 살다 못해 지질이 궁상 떨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검소함이 몸에 배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겨 돈을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들이죠. 은퇴를 하고 나면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끊기고 곶감 빼먹듯 모아놓은 재산을 조금씩 털어가면서 생활비에 보태는 상황이 되니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더구나 갖고 있는 것이 많지도 않고 부모로서 자식에게 집이라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조차도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죠.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을 모두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죽기로 마음먹는다면 살아가는 동안에는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몇 살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죽기 전에 재산을 다 써버리면 어떡하겠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재산을 흥청망청 탕진하라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남길 그 욕심을 접으면 젊어서 열심히 일한 보상을 누리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과거의 미련에서 벗어나는 것. 자신에 대한 자랑을 끊임없이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 출신 대학을 다녔던 회사를 가졌던 직함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혼동하며 사는 가여운 사람들이죠.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들 치고 은퇴 후 시간이 행복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건네줄 명함 쪼가리 한 장도 없고 사람들이 자신의 학식이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해주지도 않으니 복장이 터집니다. 은퇴 이후 현실이 초라해지고 싶지 않다면 명함이 없어도 자신을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소개할 수 있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다섯 번째, 절대 비교하지 않는 것. 학교를 나와 사회생활을 같이 시작했는데 대할 시점에 와서 그 친구를 바라보니 우리와는 아주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그릇의 크기가 있고 또 그릇들은 용도가 다 다르죠. 그저 용도가 다를 뿐입니다. 은퇴에서도 자꾸 잘 나가는 친구들은 물론 친척 또래 사촌들과도 비교하면서 나는 뭐 했냐는 자괴심에 빠질수록 자신이 무능하게 느껴지고 애꿎은 부모 탓하게 되고 세상에 불만만 가득 찬 못된 노인네로 늙어가기 십상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모험을 해야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돈이든 체력이든 가정이든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착실한 준비를 통해 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나쁜 버릇은 버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하죠. 어떤 이들은 은퇴가 자신을 찾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정체성을 잃고 헤매는 혼돈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은퇴 이후의 생활이 평안하고 충만하기 위해서는 자식을 심적으로 물적으로 독립시켜야 하고 남은 재산을 연금화시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하고 재산 탕진하지 않도록 건강 유지에 힘쓰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에 주목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지키기가 당연히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모두가 나이가 들면서 하나하나를 깨닫고 직접 몸소 느끼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더욱더 행복한 은퇴 생활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죽기 직전에 모든 사람들이 후회하는 이것. 우리들보다 세상에서 먼저 태어나 앞선 경험들을 한 인생 선배들은 나이 들어 은퇴 생활을 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스러운 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내서 가장 크게 후회할 수도 있는 일을 미리미리 해치울 수만 있다면 인생 선배들의 나이에 이르렀을 때는 최소한 후회로 가슴 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10대, 20대, 30대를 거쳐오면서 그렇게 갖게 된 후회들도
이미 넘쳐나도록 많듯이 여기에 더해서 인생 후반전마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후회하고 산다면 이건 절대 안 되겠죠. 나중에 세월 지나 땅 치고 후회한들 소용없습니다. 심리학에서 쓰이는 기초 용어로 통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녀가 정을 통한다는 뜻을 지닌 통정과 같은 한문으로 쓰지만 심리학에서는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어 지나간 생을 재음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런 것을 자아통정이라고 부릅니다. 나이 들면 이런 자아통정을 자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눈앞에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듯 선명하고 생생하게 영화처럼 쫙 스쳐간다고 하죠. 지난 일들이 그렇게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과연 가치 있게 살았는지 반추하고 자신에게 질문도 던지죠. 어려움도 많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마음 뿌듯해지고 인생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서 남은 인생을 더 잘 마무리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온갖 후회만 떠오르고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아왔다고 생각되면 절망감에 빠져 남은 인생마저도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어차피 내 인생은 쓰레기라고 하면서 가치 없게 또 흘려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 없이 잘 사는 것은 지금 현재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지만 앞으로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알차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코넬대에서 인간 생태학을 연구하는 칼 필레머 교수는 은퇴 생활을 하는 65세 이상의 1,500명과 인터뷰를 통해 조언과 지혜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터뷰에 응했던 황혼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답했을까요? 가장 많은 답변으로 나온 것은 바로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나지 않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하게 되는 쓸데없는 걱정과 또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능력 밖의 일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일에 대한 지나친 걱정으로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허투루 보낸 것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으로 꼽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 일어나지도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에 대한 것들입니다. 걱정을 사서 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합니다. 그래서 두통을 달고 살죠.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르는 자신과 가족에게 벌어질 부정적인 생각과 그 끔찍한 상황 때문에 불안증을 겪으며 한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렇게 걱정에 걱정을 하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도 1년 전, 2년 전 어떤 걱정을 그렇게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같은 걱정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사실은 쓸데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걱정의 특징은 한 가지 걱정을 갖게 되면 또 다른 걱정을 키우고 점점 나쁜 상황을 떠올리며 불안으로 떨게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걱정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고 그냥 시간과 함께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가장 소중한 시간만을 까먹게 되는 것이죠. 이래도 걱정이 멈추지 않는다면 심리 전문가가 추천하는 방법을 해보면 좋습니다. 인생 살면서 장기적인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선 걱정이 앞을 가려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서 살고 계시다면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집중하고 사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생각도 하지 말고 걱정도 말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잡념이 끼어들 틈을 주지 말고 현재에 온 정신을 가두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 하나는 걱정이 괜한 걱정이 아닌 근거 있는 걱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경우이지만 이럴 때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그 실체를 분명하게 찾아내라고 전문가들은 권합니다. 병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렇게 걱정의 실체와 합당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부터 걱정만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하루하루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면 말 그대로 걱정이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다니는 직장이 불안하고 어느 날 갑자기 명예퇴직이라도 덜컥 시킬까봐 그게 걱정이시라면 그냥 걱정에 걱정만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아주 퇴직 걱정 없는 직업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걱정이 신바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 그리고 불안으로 제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만큼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은 없다고 인생 선배들이 말씀하십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시간부터는 괜한 걱정 싹 날려버리고 소중한 시간을 지금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